안녕하세요. 학습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관련해서 실습에 대한 운영 정책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9월 10일이죠. 9월 10일에 이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습 운영 기간에 대한 공지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아직까지 청소년 지도사 3급이 폐지되거나 후년부터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먼저 자격증 소개부터 일정 그다음에 변경되는 내용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1급, 2급, 3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개정이 되는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전후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3급 자격증이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2급 자격증은 지금 현재 취득 기준 자체가 당연히 응시 자격이 필요할 거고 필기 시험이랑 실기 시험 두 개를 통해서 합격 기준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이 시험 자체가 일단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2027년 기준으로 해서 없어지고 서류 심사 그리고 실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 어떻고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2026년까지죠. 내년까지도 유지가 되는 거는 일단 3급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공과는 상관없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은 일단 학력 조건이 일단 충족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요거는 약간 필기시험 면제 조건이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필기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 학점은행 제도로 또는 대학교에서 청소년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필수 과목을 7개를 이수를 하시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기시험까지 면제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3급 같은 경우는 면접만 보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이제 똑같이 응시를 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대신 학력이랑 필수 과목만 하나만 듭니다. 그 4년제 대졸 학력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그 3급에서 들어야 되는 필수 7과목을 기존은 똑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 과목만 추가로 돼서 총 8과목을 들으면은 그 2급도 이제 동일하게 필기 시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면접만 보면은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과정이 2급, 3급이잖아요. 1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급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을 쌓아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언급을 하진 않긴 하는데 그래서 2급, 3급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포인트를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실습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면은 차라리 시험 보는 게 부담이 돼서 실습을 하겠다라는 분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실습을 하는 걸 좀 꺼려하세요. 아무래도 직장인도 많고 아니면 주부분들도 좀 많다 보니까 실습을 하는 게 좀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습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정확한 공문 같은 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실습이 나오기 전에 미리 따두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서 3급이 폐지되면 기존에 3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에 3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간이 아마 주어질 거거든요. 그 기간 내에 실무 경력을 쌓았을 때는 승급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이제 써져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기간 내에 취득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습을 하셔야 돼요. 경력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쌓아왔고 그다음 경력이 인정이 되면은 바로 승급이 되는 거고 없다라고 한다면은 실습 과목을 별도로 또 이수를 해야만 승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실습은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공지가 되었을까요? 우선 이때까지 나왔던 공지사항들을 조금 추려봤을 때 다행인 거는 실습을 나가는 형태가 직장인이나 주부분들도 가능하도록 운영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평일 저녁이나 또는 이제 주말에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저희들이 좀 편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자 실습, 보육실습처럼 실습 과목이죠. 실습 과목을 대학교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교 등에서 과목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실습을 나가실 기관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관련 기관들일 거예요. 그 기관들의 또 실습 기간 신청을 통해서 병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시간이라는 과정 동안 그 기간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청소년 활동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콘텐츠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실습을 하면서 미리 학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미리 거기 선임자분도 계실 거니까 교수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분들한테 좀 배우면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가 된다면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자격은 어떤 자격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게 아마 좀 선행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주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 이번에 나오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번에 나온 공문들을 확인했을 때 좀 자세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실습 형태를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실습처럼 실습 과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센터로 나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 과정, 이게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대학교로 과목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습을 나갈 기간으로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과정이 있을 거고, 실습을 신청하셨을 때는 규정들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거기서 굳이 좀 복잡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현장 실습 과목의 교육 과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 이상의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돼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언급드렸지만 130시간 이상 실습 시간을 꼭 채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어차피 학습자분들이 따로 걱정하시거나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할 건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실습 내용을 진행할 때 교육을 하든 실습 세미나를 하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1회당 2시간 이상, 그리고 총 5회 이상의 실습 내용을 진행하는 기준에 있어서 한 주당 1회 이상 초과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주에는 한 번밖에 못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실습 세미나로 따진다면 거의 똑같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미리 교육원에서 공지를 주니까, 들어서 교수님과 세미나를 하러 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공지를 주겠죠. 그게 교육원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1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1회부터 5회를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이로 해서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실제로 실습을 나갔을 때의 규정 같은 거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15일 이상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130시간을 짧은 기간 내에 채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가서 실습을 하겠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실습은 최소 15일 이상, 그리고 총 130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나가면은 보통 식사도 하실 거예요. 보통 오전에 나가셔서 보통 오후 저녁 되기 전에 끝나니까 그 기준이 4시간 이상 실습, 그리고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식사하는 시간은 실습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습 시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실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는 운영이 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는 이제 실습한 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그래서 이제 주로 기준을 따졌을 때 40시간까지만 이제 인정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40시간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하루에 길게 쓰기 싫으니까 나눠서 월화수목금토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실시되지 않는, 그러니까 한 주 기준으로 이제 휴일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현장 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과, 그리고 현장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실습을 나가는 곳이랑 얘기를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다른 자격증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중에 대면 수업을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지금 직장인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대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직장을 언제 월차를 빼가지고 대면 수업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기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요거는 그 보육교사 대면 수업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학점은행제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한의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원격 수업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좀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 대면 수업도 한 학기 동안 한 번은 교수님과 이제 수업 같은 걸 직접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 지도사 실습 과정을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운영이 되겠죠. 근데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다만 대면 수업으로 한 번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온 것처럼 직장인 분들이나
경우도 온라인으로 실습이 운영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면을 한 번 혹은 뭐 두 번 이렇게 가는 것 쪽으로 좀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지도사 3급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기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시점상으로는 언제까지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 좀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 지도사 시험이 1년에 1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학자분들이 필기시험 면제 조건을 달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만 아셔도 될 것 같거든요.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싶으시면 1년 한 해 기준으로 학점은행제를 시작을 하시겠죠. 학점은행제 시작했을 때의 기준이 늦어도 6월 개강반까지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필기시험 면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이 10월 중순 정도로 이제 제한이 돼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뭐 10월 9일 아니면은 10월 뭐 10일 인데, 그 전에 이제 학습 과정을 마무리를 하셔야만 학점 신청을 하고, 학점 신청한 결과를 큐넷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점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2027년 폐지되기 전에 준비를 하려면 내년 6월까지는 시작을 해야 되구나, 늦어도 라는 기준이 일단 첫 번째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력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급 같은 경우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상급을 따시고 아니면 뭐 실무 경력을 쌓아서 승급을 받으시려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고졸 학력자 분들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로 내년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이 2025년 2학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학기 그리고 내년 2026년 1학기, 2026년 2학기 총 3개의 학기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고졸분들도 상급을 따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시작을 하시면은 내년에 그 필기 면제 받고 상급을 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이신 분들은 그 상급 기준이 전문학사 학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7과목을 들으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7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단 15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하셔도 되고 내년에 하셔도 되긴 한데 미리 해두시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분명히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몰려들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여유있게 내년까지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내년이 되면은 몰립니다. 이게 특성상.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바로 그냥 2급으로 가겠다 할 수도 있죠. 왜냐면 3급을 따면은 뭐 실습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실무 경력도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급을 바로 가시게 될 텐데, 고졸자분들도 가능합니다. 1년 반 만에 학사학위를 따서 이제 학위 조건을 만들고 그 학위 과정 안에서 이제 필수 과목 8개를 이제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 유라이크에서 학습 플랜 과정을 설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문대졸 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수하신 학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연결해서 뭐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학기를 할 수 있으니까 3학기 아니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2급 딸 수 있는 조건이요. 학사학위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고, 대졸 분들은 아까 저기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거든요. 이미 그 학력 조건 충족되시니까 필수 과목 8개만 이제 이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 자체가 뭐 내년에는 몰릴 수도 있으니까 뭐 2급은 달 수가 있겠네요. 폐지가 되진 않으니까요. 근데 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2급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된다. 이제 8과목 플러스 실습 과목이 붙는 거여가지고 한 학기 안에 이제 준비 과정이 안 된다는 것들이, 어차피 이제 선수 과목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지금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2급 준비 바로 시작해서 따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 면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서류 제출 일정이 새 학기를 다 해도 나오는 기준인가요? 네, 나옵니다. 왜냐면은 학점은행제 학기 운영 기준을 봤을 때 1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12월 정도고요.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6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걸 짚고 가자면은, 아까 6월 반까지 들어가면은 내년에 내년 필기 면제 조건까지 갖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하고 조금 더 돼요. 한 15주인데 만약에 6월 초 개강반으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6월 초에서 플러스 3개월에 한 10일 정도를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9월 중순쯤 끝나거든요. 9월 중순에서 뭐 좀 길면은 9월 말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다행스럽게도 10월 초에 딱 학점 신청 기간이 딱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학점 신청을 딱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10월 뭐 9일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서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제 6월반으로 마지막에 들으면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미리 해두시려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사서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취득하시는 분들 많아서 무시험이었던 것들이 시험으로 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게 반대로 이제 청소년지도사는 시험이 없어지고 실습으로 바뀐다라는 점이 좀 뭔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아무래도 요 자격도 마찬가지로 좀 운영이 되다 보면은 실습이 더 타이트해진다거나 아니면 과목 이수가 좀 늘어난다. 다른 자격증들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강화 규정들이 청소년지도사도 당연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서 딸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다 해두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평생교육사와 그리고 한국어 교환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1부에서는 그 전 영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들 먼저 해드리면서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댓글에 대한 질문은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분들 답변 언제 받을 수 있나 라고 하실 텐데 1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드릴 거라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